저번 주 터져나온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 및 탈당 발언 후 조국혁신당은 현재 선장 이름 배처럼 좌초의 심각한 위기에 빠진 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 여러 정치가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아주 큰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제 전원 사퇴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 상황인데 막을 수나 있을지도 사실 걱정입니다. 네. 지금 비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누가 하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바로 그러면은 들어오느냐? 네. 그럼 조국 대표가 바로 사면되자마자 최대 정치적 위기에 이 뭐라고 합니까? 벼랑 끝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결정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이렇게 보는데요. 원인은 그겁니다. 빨리 결단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 정청래 대표가 바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개최하고 하는 그 속도감을 보고 조국 혁신당은 우리 왜 저렇게 못했을까? 라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 문제는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그렇죠, 네네. 해강 의원, 민주당 교육연구원장에서 이제 사임을 한 부분에 대한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하신 그리고 겁니다. 바로 당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렇게 했으면 끝날 수 있는 진상 상황인데. 규명 바로 지시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은 이거 자,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조국 혁신당에서는 왜 그렇게 좀 빨리 대응을 못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참 이런 표현 쓰기 그런데 네. 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운영이 좀 제대로 안 당적 됐다.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조국 대표의 당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념과 노선 또는 뭐 하다못해 지역 기반에 의한 정당이라기보다는 네. 조국 대표의 정당이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감옥 가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결정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조국 대표의 인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성원들이 모든 것들을 그 좌지우지하는 상황. 여기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건강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들을 단칼에 쳐내는 그런 냉철함이 부족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 당이. 네. 네. 그럼 말씀대로 조금 뭐 과격하게 표현해서 1인 절대 권력자의 정당이다. 뭐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은 출소하고 나서 가장 먼저 더 빨리 더 책임감을 갖고 강미정 대변인 등을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SNS 활동하고 뭐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참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게 중요 순위라든가 또는 위기의 요인이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이 제법 오래된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래되면서 이게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올 4월이지 네네. 사건 자체는 작년 사건입니다. 소문이 다 나 있던 이야기들이죠. 네. 그리고 뭐 저도 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충 무마된 모양이구나, 해결된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의 이 출소와 맞물려서 시점을 이렇게 이슈화시키는 시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큰 이슈가 된 것 같고, 네.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조국 전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무책임했다고 판단하세요? 들어가시기 전과 후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이라기보다 대표로서 이런 상황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강미정 전 대변인이 몇 분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사건이 있을 때도 옆에 당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어떤 감수성, 꼭 성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뭐 돌아오셔서의 모습은 솔직히 저는 많이 서운하죠. 책임의 문제는 저는 리더는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리더는 그게 그래서 리더죠. 네네. 예,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당연히 무한 책임을 가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께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란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금 잘 듣겠다 해서 페이스북을 바꿨잖아요. 듣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이 있은 후로 뭐 대리인이라든지 당사자,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는 전화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안 왔고요. 아.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대리인에게 연락했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알아보니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TF가 지금 현재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TF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추천한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당해서 당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아마 그분을 통해서 연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겐 연락이 없었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금 뭐 이런저런 전화를 받을 만한 상황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인 것은 언론에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2차례, 3차례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범죄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얼굴을 내밀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 이미 기자회견 한다라는 게 다 알려졌고요. 만약에 정말 대화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셨다면 저는 누가 됐든 당에서 전날 강미정 전 대변인한테 연락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공개적으로 하나요? 그거는 저에게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하고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고모님께서 좀 도와주시라 하고 저에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 비공개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미정 전 대변인은 점점 고립되는 타깃이 거네요. 되고 네. 마치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되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강미정 전 대변인을 공격할 빌미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본인이 원할 때는 안 들어주고 원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다 포기한 사람한테 계속 전화한다라고 하는 건 전 이건 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문제를 알아요.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워낙 방송도 같이 있고 또 친하기도 해서 그 내용을 잘 이제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 변호를 많이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추행 문제라든가 성폭력, 성희롱 문제는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싶어 해요. 사건 맡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지금 9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에 계속 이제 침묵 지키고 저도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었단 말이죠. 그렇구나. 그랬는데 제가 조국혁신당의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몇 달 전에. 근데 그분들 얘기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언급을 하면 자기네들이 곤란해진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무슨 뭐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섣불리 의견을 내면 이런 식으로 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다는 그 뜻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고 물어봤는데 회의를 하고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6대6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견들의 이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게 좀 어려운 문제구나 이 생각을 내가 이제 하면서도 사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머릿속으로 좀 실망했지만 제가 그냥 참고는 있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최강욱 의원 정말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옳지 않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그 녹취 들어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놀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 두 번째, 조국혁신당의 그 조국 대표님도 잘못했다. 난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난 절대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의 일은 내가 내부적으로 더 이상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실 겉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또 그렇지. 생겨날 수 있어서 저도 그럼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지금 또 욕을 막 먹고 있는 걸 내가 또 봤어요.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요즘에 올라오는 글들이 보면요,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이 처음에는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흐름이 왜 니네 그날 노래방 갔어? 그럼 그날 노래방 갔으면 그런 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가고 흐름이 막 점점 바뀌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게 나는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좀 전에 아까 그 메일 보내셨다는 분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나중에 생각해요. 가서 또 불거진다. 네, 또 불거지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제대로 처리 못하면. 이거 가지고 또 괴롭힐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렇지. 이걸 지금 잘됐다, 우리 지금 그동안에 계속 당했는데 니네 이제 이런 건수 하나 잡았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맞습니다. 내로남불, 매관매직, 대가리바가의 상징이자 심볼인 국민의힘 권성동이 이번만큼은 도저히 구속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확실한 증언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 나와버렸는데요. 권성동이가 이제 중간에서 뭔가 이제 브로커 짓을 한 듯한 주장이잖아요. 근데 48억. 와, 이 진짜 48억이 건너갔어요. 이거 너무 큰 돈 아닌가요? 48억. 여기에 대한 주장은 그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황모 씨 네. 하고 권성동의 측근이죠. 입니다. 예, 네. 황모 씨는 권성동의 최측근. 네. 이분은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사리 나오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 쪽에서 일하는 김모 씨가 있는데, 예, 이 두 분이 등장합니다. 두 분이 등장하면서 그 조경식 부회장과 김모 씨가 황과 권을 통해서 검찰을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던져주고 대신 이재명을 엮어 넣어야 된다. 이러한 녹취까지 있습니다. 녹취까지 있고, 이것도 이미 타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인데, 예, 그 과정 속에서 조경식 씨 얘기는 최초에는 20억을 제안을 했었다. 권성동에게 20억을 제안했었는데, 권성동 최측근이 황이 개입이 되면서 이게 48억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KH 쪽에서는 처음에 20억을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저쪽에서 황모 씨라고 하는 기술자가 들어오면서 이게 48억까지 뻥튀기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억을 줬다. 예. 롯데에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 장소에서. 꼴딱 찍은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황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은 사람이. 황모 씨가 중간에서 권이랑 조를 그 메이드를 해줬고, 그 저거 만날 때 아마 저 장소에 황 씨도 갔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참 이게 배신이 난무하는 그 드라마긴 하지만, 조경식 씨가 아마 하여튼 황이랑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황이 그 안에서 롯데호텔 안에서 조와 권이 대화하는 장면, 나오면서 그 문 앞에 서 있는 장면 등등까지 다 사진을 찍어놨다. 네. 라고 하는 거고, 돈 주는 장면은 사진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건 뭐 주차장이든지 다른 데서 했을 테니까. 네. 와, 이게 만약 이 사실이라면 진짜 이 권성동이는 진짜 영화 캐릭터야.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이야. 이게 진짜 저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 권성동 입장에서는 찐윤이고, 네. 그야말로 이제 정말 눈엣가시였던 이재명 당시 대표를 완전히 보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그것까지 기획을 한 건데, 그 와중에 또 돈까지 챙긴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거예요. 일이야. 자기들한테 좋은 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또 받아먹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이 자식. 진짜 사실이라면. 그리고 권성동이 저렇게 돈을 크게 받으면 그 일을 막상 실행해줄 검찰은 그러면 그냥 맨입을 해줬을까?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 저렇게까지 검찰의 행동을 할 거를 보장을 해줬을까, 권성동이. 검찰 떠난 지가 언젠데. 이 대단한 놈이야. 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가장 원하는 일, 이재명을 죽이는 일을 해줘. 네. 그런데 돈도 받아먹어. 돈을 받아. 와, 이씨, 진짜. 죄송합니다. 나 생각할수록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캐릭터라서 아니, 그래요. 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가지고 온갖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으니 권성동 의원 관련된 대목이에요. 48억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서영교 의원 모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문제도 있지만 그 쌍방울 KH그룹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권 박사라고 부르더만요. 권성동 의원을 권 박사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그 정도로 친밀감이 있다는 건지. 아니 그리고 외부에다가 권 의원 이러면 또 특정이 되니까. 건박사 은어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건프로 그러듯이 권 선생. 어쨌든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11일 날 표결할 것 같은데 가결되고 영장도 어떻게 보세요? 영장 나온다고 봅니까? 100% 나온다. 네. 아니 이거는 안 나올 도리가 없는 게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택배기사님의 전화 녹취가 JTBC에 보도됐던 것도 우리가 다 생생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다 확인한 마당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만약 영장이 기각되잖아요. 사실은 한덕수 기각대 특판 얘기가 더 우르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전략적 인내를 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에. 네. 근데 여기서 만약 권성동 영장도 기각된다? 그럼 특판은 뭐 완전한 상수로 자동빵이다.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법부는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권성동 영장. 사법부가 권성동 영장을 만약 기각한다면 이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이건. 다 뒤집어지는 거다. 권성동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권성동은 너무나 빼박의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구속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속을 안 할 이유가 판사들이 하나도 좋아하는 없다. 법인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안 나온다? 강압증정. 안 나오면 이건 뭐 무조건 특판으로 그냥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특판 고속도로가 열리는 이거 거다. 안 나오면. 권성동 영장 안 나오면 특판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다. 차도 한 대도 없어 거기에. 그냥 혼자 달리는. 완전 아우토반이네. 그냥 아우토반이 열린다. 권성동 특판 아우토반이 열린다. 아우토반이 좋습니다. 네, 아우토반으로 갑시다. 저 드립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역시 드립 연구소는 다르다. 조국 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